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한 불빛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수연의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그녀는 스카이 라운지 바의 통유리 창가에 앉아 도시의 현란한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손에 든 위스키 잔에서는 투명한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며 작게 찰랑이는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조차 그녀의 공허한 마음에 가닿지 못했다.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업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회계사 중 한 명이었다. 수개월 동안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던 대기업의 비리 감사 프로젝트.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보고서를 완성했을 때 그녀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축하가 아닌 배신이었다. 직속 상사는 그녀의 공을 가로채고 모든 위험 부담은 교묘하게 그녀에게 떠넘겼다. 그는 말했다. 이수연 씨, 아직 젊어서 세상을 잘 모르는군. 때로는 적당히 눈과 마주는 게 미덕일 때도 있는 거야. 그 위선적인 미소 앞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의와 신념을 위해 달려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 프로젝트에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패배자의 모습으로 회사를 나서는 발걸음은 납처럼 무거웠다. 그래서 이곳을 찾았다. 평소라면 절대 오지 않았을 도시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곳, 현실로부터 가장 멀리 도망칠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그녀는 짙은 호박색의 액체를 한 모금 더 넘겼다. 쌉쌀하면서도 타는 듯한 감각이 목을 타고 흘러내리며 잠시나마 둔중한 고통을 잊게 해주었다. 그녀는 오직 술 기운에만 의지한 채 텅 빈 자신을 채우려 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의 옆자리에 와서 앉았다. 수연은 굳이 고개를 돌려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곳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남자는 말을 거는 대신 그녀와 똑같은 위스키를 주문했다. 얼음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함께 풍겨오는 희미한 남자의 향수 냄새는 그녀의 신경을 자극하지 않을 만큼 은은하고 고급스러웠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창밖의 야경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각자의 술을 마셨다. 도시의 불빛은 수없이 많았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남자였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힘든 하루였나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낮고 차분했다. 동정이나 가벼운 호기심이 아닌 무언가 깊은 감정을 겪어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그런 음색이었다. 수연은 그제야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남자를 쳐다보았다. 잘 재단된 어두운 색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깊은 눈매. 그는 분명 성공한 남자였지만 그 성공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듯 보였다. 당신도 그래 보이네요. 수연이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그 말에는 가시가 없었다. 그녀는 남자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고독감을 느꼈다.
남자는 여튼 쓴웃음을 지으며 잔을 들어 보였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아도 발밑은 언제나 아슬아슬한 절벽일 때가 있죠. 아무도 그 위태로움을 알아주지 않지만 그의 말은 수연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관통했다. 완벽함을 추구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시간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불어오는 바람은 더 거셌고 주변에는 온통 적분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낯선 타인에게 자신의 속내를 조금 드러내고 싶어졌다. 어차피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이었기에 오히려 더 솔직해질 수 있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는 기분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죠. 모든 걸 걸었는데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을 때의 허무함이란?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떨리고 있었다. 남자는 잠자코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의 시선은 이제 야경이 아닌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 눈빛은 따뜻한 위로와 깊은 이해심을 담고 있었다. 때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당신이 걸어온 과정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남자의 말은 흔한 위로였지만 그가 하니 묘한 설득력이 있었다. 두 사람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이름도 직업도 묻지 않았다. 그저 지친 영혼들이 서로의 상처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그런 시간이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술잔은 빠르게 비워졌다. 수연은 취기를 느꼈지만 이상하게 정신은 더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남자의 존재가, 그의 목소리가, 그리고 그의 눈빛이 술보다 더 진한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권위적인 남성들이 흔히 가진 거만함이나 과시욕 대신 상대를 존중하는 섬세한 태도와 내면의 단단함을 보았다. 그는 강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외로운 사람이었다. 발을 나설 때쯤 수연은 이미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였다. 남자가 부축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모른다. 데려다 주겠습니다. 그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런 모습을 누구에게도 특히 초라한 자신의 자취방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남자는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더 이상 묻지 않고 근처의 호텔로 그녀를 이끌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고 좁은 공간에 단둘이 남았을 때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남자의 은은한 향수 냄새와 위스키 향이 뒤섞여 어지럽게 코끝을 맴돌았다. 수연은 그의 단단한 팔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이성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모든 것을 외면하고 싶었다. 이 낯선 남자가 주는 위로에 온전히 기대고 싶었다. 객실 문이 열리고 은은한 조명 아래 드러난 공간은 아늑했다. 남자는 그녀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혔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깊게 흔들리는 것을 수연은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외로움, 연민,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경계가 무너져 내렸다. 수연이 먼저 그의 넥타이를 잡고 자신 쪽으로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그것은 충동적인 행동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남자는 놀란 듯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하룻밤의 위로는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깊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낯선 호텔 침대에서 눈을 떴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간밤의 기억이 조각난 필름처럼 드문드문 떠올랐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남자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생수 한 병과 숙취 해소제, 그리고 간결한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어젯밤 고마웠습니다. 그 흔한 인사말 아래에는 이름도 연락처도 없었다. 수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메모를 구겨 쥐었다. 그래, 이게 맞았다. 하룻밤의 일탈. 서로의 이름조차 모르는 낯선 이와의 하룻밤. 서로에게 어떤 책임도 기대도 없는 깔끔한 끝. 그녀는 남자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다. 지친 듯하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던 그의 눈빛. 낮고 차분하던 목소리. 하지만 모든 것이 희미한 잔상처럼 흩어질 뿐 선명하게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다. 어제의 일은 그저 술김에 꾼 하룻밤의 꿈이라고 치부하기로 했다. 다시 냉혹한 현실로 돌아가야 했다. 무너진 커리어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언제까지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호텔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어제와 같았지만 마음속에는 미세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 낯선 남자가 남긴 짧은 위로는 그녀의 잿빛 세상에 아주 작은 온기를 남겼다. 그날 밤의 일탈 이후 몇 주가 흘렀다. 이수연은 이전보다 규모는 작지만 강직하기로 소문난 회계법인에 새로 둥지를 틀었다. 대형 법인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정치적인 암투나 부당한 압력 없이 오직 실력과 원칙만으로 승부할 수 있다는 점이 그녀의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재기를 위한 칼을 갈고 있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법인의 대표가 직접 그녀를 호출했다. 이수연 회계사,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들어왔네. 국내 굴지의 건설 대기업인 아우라그룹의 리조트 개발사업 감사 건이야. 대표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아우라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연의 심장이 미세하게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다. 대표는 말을 이었다. 최근 완공된 아우라 스카이 팰리스 리조트인데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지. 하지만 그 이면에 자재 비리나 비자금, 조성 같은 검은 소문이 무성해. 아우라 그룹 내부에서도 젊은 CEO와 기성 이사진 간의 갈등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은 회계사로서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일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녀에게 단순한 업무 이상이었다. 배신으로 얼룩진 과거를 씻어내고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녀는 망설임 없이 프로젝트 책임자 자리를 수락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아우라 그룹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샅샅이 훑으며 감사 계획을 세웠다. 그 낯선 남자에 대한 기억은 이미 머릿속에서 희미해진 지 오래였다. 그리고 마침내 아우라 그룹과의 첫 공식 미팅 날이 밝았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아우라 그룹의 본사 건물은 그 위용만으로도 상대를 압도하는 듯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빌딩은 마치 권력 그 자체를 형상화한 조각품처럼 느껴졌다. 수연은 조금의 위축됨도 없이 당당한 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질러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에는 먼저 아우라 그룹의 실무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들을 이끄는 인물은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인 박성환 전무였다. 그는 기름진 머리카락과 사람 좋은 듯한 미소를 하고 있었지만 수연을 훑어보는 그의 눈초리에는 노골적인 경계심과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작은 회계법인에서 나온 젊은 여자 감사팀장. 그는 이미 수연을 얕보고 있었다.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아시다시피 완벽 그 자체라 딱히 감사받을 것도 없습니다만 절차는 절차니까요. 박 전무는 악수를 청하는 손에 힘을 주며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수연은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담담하게 응수했다. 완벽할수록 더 꼼꼼히 봐야 하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전무님,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마지막 인물이 들어섰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 그리고 값비싼 슈트가 아니더라도 느껴지는 압도적인 존재감. 그는 아우라 그룹의 총수 강태준 대표였다. 수연은 보고서에 있던 그의 사진을 떠올리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멈췄다. 강태준. 그 남자였다. 술에 취해 흐릿했던 기억 속의 얼굴이 눈앞의 인물과 정확히 겹쳐졌다. 지친 듯하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었던 눈빛, 차분했던 목소리, 모든 것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수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표정을 관리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의 인생이 걸린 프로젝트였다. 강태준 역시 그녀를 알아본 것이 분명했다. 그의 눈썹이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꿈틀거렸고 언제나 여유롭던 입가가 희미하게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프로였다. 아주 짧은 순간에 동요를 감춘 채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상석에 앉았다. 회의실 안의 누구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묘한 기류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우라 그룹의 대표 강태준입니다.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날 밤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날카로운 강철심이 박혀 있는 듯했다. 수연은 애써 목을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세길 회계법인의 이수연입니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수연. 그는 속으로 그녀의 이름을 되뇌었다. 그날 밤에 그녀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위태로워 보였는데 지금 눈앞에 그녀는 빈틈없는 갑옷을 두른 전사 같았다. 박전무가 그녀를 얕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단번에 간파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흥미로운 싸움이 될 것 같았다.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자 박 전무는 준비된 자료를 통해 프로젝트의 성공 신화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 아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수연은 그의 현란한 언변에 현혹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료의 행간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들을 놓치지 않았다. 전무님, 제출해 주신 최종 공사비 내역서와 초기 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특정 자재 구매 비용이 예상보다 30% 이상 절감된 것으로 나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원가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엔지니어링 보고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수연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핵심을 찌르는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박 전무의 얼굴의 순간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이런 세부적인 질문까지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듯했다. 아, 그건 실무적인 부분이라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그가 말을 얼버무리자 수연은 즉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투입된 추가 인력에 대한 노무비 지급 내역이 불투명합니다. 세부적인 근로계약서와 이체 확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박 전무와 그의 팀원들은 명백히 당황하고 있었다. 강태주는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그는 다만 이수연이라는 여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상대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미팅이 끝나고 수연은 팀원들과 함께 회의실을 나섰다. 등 뒤로 강태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나서야 그녀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가혹했다. 하룻밤의 위로를 나눴던 남자는 이제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맞서 싸워야 할 거대 기업의 수장이 되어 나타났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수연과 그녀의 팀은 아우라그룹 본사 한쪽의 임시 사무실을 배정받았다. 그곳은 마치 적진의 심장부에 세워진 작은 야전사령부 같았다. 아우라그룹 직원들은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서는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느껴졌다. 요청하는 자료는 늘 한두 가지씩 빠져 있거나 약속된 시간보다 교묘하게 늦게 도착했다. 박성환 전무위 팀은 비협조로 일관했다.
그들은 수연의 팀을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전문 용어를 늘어놓으며 질문의 본질을 흐렸다. 수연이 프로젝트의 핵심 자료인 하청업체 계약서 원본을 요구하자 담당자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 자료는 현재 외부 법무팀에서 검토 중이라 당장 제출이 어렵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명백한 시간 끌기 전략이었다. 수연은 이런 종류의 방해 공작에 익숙했다. 그녀는 조급해하는 대신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책상 위에는 산더미처럼 서류가 쌓여갔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장부는 완벽했다. 숫자는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보고서는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다. 하지만 수연은 그 완벽함 속에서 오히려 위화감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너무 잘 짜인 각본처럼 인위적인 냄새를 풍겼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 더미와 씨름했다. 수천 개의 숫자와 데이터 속에서 어떤 패턴을, 어떤 비정상적인 흐름을 찾아내려 애썼다. 그녀의 팀원 중 한 명이 지친 목소리로 불평했다. 팀장님,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습니다. 아무리 파헤쳐도 나오는 게 없어요. 수연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대답했다. 빈틈이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도록 교묘하게 숨겨둔 거야. 진실은 아주 작은 먼지처럼 사소한 곳에 숨어 있어. 한편 강태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감사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비서가 매일 올리는 보고서에는 감사팀이 요청한 자료 목록과 박 전무 측의 대응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박 전무가 제출한 감사 원만히 진행 중이라는 보고서와 감사팀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자료 목록 사이에 거대한 간극을 발견했다. 박 전무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다. 태주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은 이후 그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야 했다. 특히 박 전무와 같은 원로 임원들은 그의 젊음을 무기 삼아 사사건건 그의 권위에 도전했다. 그들은 입으로는 충성을 맹세했지만 뒤에서는 자신들의 견고한 왕국을 구축하고 있었다. 아우라 스카이 팰리스는 바로 그 왕국의 상징과도 같은 프로젝트였다. 이수연,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다시 떠올렸다. 첫 미팅에서 보여준 그녀의 날카로움과 당당함은 그의 뇌리에 깊게 각인되어 있었다. 술에 취해 위태롭게 흔들리던 모습과 수백 페이지짜리 보고서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던 전문가의 모습. 그 간극이 그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녀라면 박 전무가 쳐놓은 완벽한 위장의 장막을 걷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비서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감사팀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의 목록과 제출 여부를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그리고 박 전무의 팀이 비협조로 나올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두라고 명했다. 그는 아직 전면에 나설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싸움은 이수연이 스스로 증명해내야 하는 무대였고 그는 그저 가장 객관적인 심판관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볼 생각이었다. 며칠이 더 흘렀다. 수연은
감사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내부 자료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외부에서부터 포위망을 좁혀가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아우라 스카이 팰리스, 건설에 참여한 수십 개의 하청업체 리스트를 뽑아 그 회사들의 재무 상태와 과거 실적을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고된 작업이었다. 팀원들은 불평했지만 결국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그들은 각자 업체를 나눠 맡아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한 신입 회계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팀장님, 서진 스틸이라는 철강 납품업체가 좀 이상합니다. 설립된 지 1년도 안 된 신생회사인데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철강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회사 주소지는 허름한 오피스텔이고 대표이사는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입니다. 수연의 눈이 번뜩였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즉시 서진 스틸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계약서, 세금 계산서, 납품 확인서.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류의 질감에서 미세한 이질감을 느꼈다. 너무나도 깨끗하고 마치 한 사람이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작성한 듯한 느낌. 그녀는 밤을 새워 서진 스틸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아우라 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대금을 지급받은 이 회사는 돈이 입금되자마자 수십 개의 다른 계좌로 돈을 쪼개어 송금했다. 전형적인 자금 세탁. 페이퍼 컴퍼니의 특징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보이지 않는 벽의 실체를 마주하고 있었다. 박성환 전무가 쌓아 올린 비리의 성벽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을 발견한 것이다. 수연은 창밖을 보았다.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다. 밤샘 작업으로 몸은 정은망은 무거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 작은 실마리를 붙잡고 거대한 비리의 몸통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의 심장이 오랜만에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거대한 적 앞에서 그녀는 외로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진 스틸이라는 유령 회사의 꼬리를 잡았지만 이수연의 수사는 곧바로 벽에 부딪혔다. 박성환 전무와 그 회사를 연결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자금은 여러 단계의 차명 계좌를 거치며 깨끗하게 세탁되었고 서류상의 대표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준비가 된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수연은 확신했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 없이는 그저 심증일 뿐이었다. 그녀는 박 전무 측에 서진 스틸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회의록과 내부 검토 보고서를 추가로 요청했다. 예상대로 그들은 해당 자료는 대외비라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기계처럼 반복했다. 명백한 감사 방해 행위였지만 그들의 방어벽은 견고했다. 수연은 거대한 성벽 앞에서 무력하게 서 있는 기분이었다. 시간은 흘러가고 감사의 최종 보고 기한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강태주는 이 모든 교착 상태를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이수연이 서진 스틸이라는 핵심에 정확히 도달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박 전무가 얼마나 교활한 인물인지 잘 알았다. 수십 년간 회사에 몸담으며 구축해 놓은 그의 인맥과 비리의 네트워크는 웬만한 외부의 공격에는 끄떡도 하지 않을 터였다. 이대로 가면 이수연의 감사는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 뻔했다. 그는 고민에 빠졌다. CEO로서 직접 감세 개입하는 것은 월권 행위이며 오히려 박 전무에게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었다. 하지만 부패를 눈감아주는 것은 그의 경영 철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수연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단순히 한 회계사의 업무가 아닌 그가 지켜야 할 정의의 문제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태주는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부러 야근을 했다. 그는 비서를 통해 감사팀이 오늘도 철야 작업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오래된 프로젝트 자료들을 보관해 놓은 20층의 자료 아카이브실로 향했다. 그곳은 평소에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장소였다. 그는 일부러 CCTV 사각지대에 자리를 잡고 오래된 서류 뭉치를 뒤적이는 척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 저편에서 이수연의 지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태주는 심호흡을 하고 미리 준비해둔 낡은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에 무심하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는 마치 방금 무언가를 떠올렸다는 듯 서둘러 아카이브실을 빠져나가 자신의 집무실 방향으로 향했다. 복도 모퉁이를 돌기 직전 그는 수연이 잠시 멈칫하며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쳐다보는 것을 어깨너머로 확인했다. 수연은 텅 빈 복도에 홀로 서서 잠시 망설였다. 분명 강태준 대표였다. 그가 왜 이 시간에 아무도 찾지 않는 자료실에 있었던 걸까? 그리고 저 서류철은 무엇일까?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경계심이 들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더 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카이브실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10주년 기념 임직원 체육대회라는 낡은 제목이 붙어 있었다. 완전히 상관없는 자료였다. 그녀는 실망하며 서류철을 덮으려던 순간 안쪽에 낱장으로 끼워져 있던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단체 사진이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녀는 무심코 사진을 훑어보다가 한쪽 구석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하고 숨을 멈췄다. 환하게 웃고 있는 박성환 전무의 옆에 어색한 표정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서진 스틸의 허수아비 대표였다. 사진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표가 적혀 있었다. 박성환. 그리고 그 옆의 청년은 박주원, 성이 같았다. 수연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만으로는 법적 증거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박 전무와 유령 회사를 잇는 최초의 연결고리였다. 박주원이 박 전무의 친인척이라는 사실만 밝혀낸다면 모든 의혹은 사실로 굳어질 터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강태준이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힌트였다. 그는 왜 자신을 돕는 것일까? 회사의 치부를 드러내려는 CEO라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보다 이 기회를 잡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자신의 수첩에 숨기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료실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강태준과 마주쳤다. 좁은 공간에 단둘이 남게 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애써 그의 시선을 피했지만 그의 시선은 줄곧 그녀에게 머물러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기 직전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이수연 씨. 그녀가 놀라 고개를 들자 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필요한 게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요청하십시오. CEO로서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의 말은 원론적인 발언이었지만 수연은 그 안에 담긴 숨은 의미를 알아차렸다. 나는 당신 편이다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수연은 짧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의 도움이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한 아군을 얻은 기분이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감사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팀원들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박주원, 이 사람에 대해 모든 걸 알아내세요. 박성환 전무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확신과 힘이 실려 있었다. 보이지 않는 연대가 시작된 순간이었다. 박성환 전무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그의 앞에 선 부하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전무님, 감사팀에서 박주원 씨의 신상에 대해 뒷조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성환의 온화한 미소는 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피어올랐다. 이수연, 감히 자신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그는 이수연을 너무 얕보았다. 그저 정의감에 불타는 애송이 회계사라고 생각했다. 서류 몇 개 숨기고 시간을 끌면 알아서 지쳐 떨어져 나갈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끈질겼다. 자신이 완벽하게 설계했다고 믿었던 비리의 성벽. 그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찾아낸 것이다. 박성환은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탑이 작은 돌멩이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더 이상 점잖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는 직접 이수연을 상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일부러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마치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수연 회계사,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이야. 젊을 때는 의욕이 앞서는 법이지만 때로는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해. 수연은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이것은 충고를 가장한 협박이었다. 그녀는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선을 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아니라 진실을 숨기려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박성환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전 직장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뒀다고 들었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업계라는 게 평판이 중요하거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는 게 좋을 텐데. 한 번 망가진 평판은 다시 되돌리기 힘드니까. 그의 말은 수연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비수와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일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이 통하지 않자 박성환은 더욱 비열하고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이미 선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야근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온 수연은 현관문 앞에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평소와 달리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자꾸 오류가 났다. 미세하게 긁힌 자국, 누군가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한 흔적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언뜻 보기엔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누군가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공기가 달랐다. 그리고 책상 위를 보는 순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어지럽게 흩어져 있어야 할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중 박주원 신상명세라고 적힌 파일이 맨 위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파일 위에는 마치 보란 듯이 붉은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이제 막 꺾인 듯 싱싱했지만 줄기의 모든 가시가 날카롭게 세워져 있었다. 훔쳐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어떤 폭력보다 더 끔찍한 경고였다. 우리는 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네 사적인 공간까지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 라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극심한 공포가 온몸을 니페이했다. 혼자라는 사실이, 이 도시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공포의 끝에서 아주 차가운 분노가 솟아올랐다. 감히 이런 식으로 자신을 위협하다니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자존심과 신념을 건 싸움이었다. 다음 날 강태주는 출근한 이수연의 안색이 하얗게 질려있는 것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통해 그녀의 주변을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곧 오피스텔의 침입 흔적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받았다.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박성환이 이토록 저열한 인간일 줄은 몰랐다. 자신이 던져준 힌트가 결국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셈이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죄책감을 느꼈다. 더 이상 방관자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경호팀장을 호출했다.
지금부터 이수연 회계사를 24시간 비밀리에 경호해. 절대 본인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 그녀의 신변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즉시 나에게 보고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수연을 직접 만나야 했다. 그는 감사팀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다. 갑작스러운 CEO의 방문에 팀원들은 모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주는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수연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그녀의 책상 앞에 서서 걱정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습니까? 그 한마디에 애써 단단한 척 버티고 있던 수연의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태주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잠시 후 결심을 굳힌 듯 입을 열었다. 회사의 기밀 유출이 우려되니 감사 기간 동안은 제가 제공하는 안전한 장소에서 머물러 주십시오. 이건 부탁이 아니라 CEO로서의 명령입니다.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단호했다. 수연은 그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단순한 동정이나 의무감이 아닌 그녀를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뻗어나온 위협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강태준이 제공한 장소는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이었다. 이수연은 처음에는 그의 과한 배려를 부담스러워하며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박성환의 위협이 단순한 경고가 아님을 알기에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24시간 철통 같은 보안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신변의 위협에서 벗어나 감세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되었다. 태주는 매일 저녁 감사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다는 명목으로 그녀를 찾아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하룻밤의 실수를 함께한 낯선 남자가 아니었고 그녀 또한 그에게 단순한 감사 책임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보이지 않는 동지였다. 안전한 베이스 캠프를 확보한 수연은 곧바로 총공세에 나섰다. 그녀의 지휘 아래 팀원들은 박성환 전무의 조카인 박주원의 행적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무직에 가까운 20대의 청년이 어떻게 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었으며 그의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가 핵심이었다. 박주원은 꼬리가 길었다. 그는 SNS에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팀원들은 박주원의 SNS에서 그가 최근 최고급 스포츠카를 구매하고 강남의 고급 클럽에서 매일 밤 파티를 벌인 사실을 알아냈다. 수연은 즉시 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은행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 예상대로 그의 계좌에는 서진 스틸 법인 계좌에서 흘러나온 거액의 자금이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있었다. 명백한 횡령의 증거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박성환을 엮기에 부족했다. 수연은 자금의 흐름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박주원의 계좌에서 수상한 법인으로 거액의 컨설팅 비용이 지급된 내역을 발견했다. 오션개발이라는 이름의 회사. 서류상으로는 부동산 개발 컨설팅 업체였지만 실체는 없는 또 다른 유령 회사였다. 수연은 이 오션개발이 비자금 세탁의 중간 경유지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오션개발과 아우라 스카이펠리스 건설 프로젝트 사이의 모든 접점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한 팀원이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팀장님, 찾았습니다. 오션개발이 리조트의 핵심 자재인 특수 강화 유리를 납품한 DNC 글라스라는 회사에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DNC 글라스는 박성환 전무가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하다며 강력하게 추천했던 업체였다. 하지만 수연이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 회사의 강화 유리는 기준 미달의 저가 중국산을 수입해 상표만 바꿔치기 한 불량품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박성환은 서진 스틸을 통해 공사 대금을 부풀려 빼돌리고 그 돈을 오션 개발로 세탁한 뒤 자신과 결탁한 불량 자재 업체 DNC 글라스에 투자했다. 그리고 그 업체로부터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기는 동시에 저가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 원가를 절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던 것이다. 이로써 리조트의 안전을 담보로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한 그의 완벽한 범죄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 있었다. 이 모든 돈이 결국 박성환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직접적인 증거. 수연은 오션개발의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다. 법인의 주주 명단에는 박성환의 이름이 없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가족 관계를 전부 조사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숨을 삼켰다. 오션개발의 최대 주주 이름은 김미영. 바로 박성환 전무 부인의 이름이었다. 찾았어. 수연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다가가 복잡하게 얽혀있던 자금의 흐름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했다. 아우라 그룹에서 시작된 돈이 여러 유령 회사를 거쳐 결국 박성환 전무의 아내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완벽한 비자금의 경로. 그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뵐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비장함을 느낀 태준은 즉시 약속을 잡았다. 잠시 후 호텔 스위트룸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수연은 그동안 조사한 모든 자료를 그의 앞에 펼쳐 보였다. 돈의 흐름이 그려진 도표를 보는 강태준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갔다. 모든 보고를 마친 수연이 그를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차가운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신임했던 인물이 회사를 어떻게 좀먹고 있었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수연 씨, 수고했습니다. 이제 방역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스모킹 건을 손에 쥔 순간부터 이수연과 강태준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은밀한 공조는 이제 전면적인 협력으로 바뀌었다. 호텔 스위트룸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수연은 더 이상 고용된 감사인이 아니었고 태준 또한 감사를 받는 클라이언트가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전략적 파트너였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 다가오는 분기별 이사회에서 박성환의 모든 비리를 완벽하게 폭로하고 그를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상대는 수십 년간 권력의 중심에서 암약해온 늙은 여우였다. 어설픈 공격은 오히려 역습의 빌미만 줄 뿐이었다.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야만 했다. 단순히 증거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사들 중에는 박 전무의 오랜 동료나 그에게 빚을 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논점을 흐리고 상황을 뒤집을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수연은 회의실의 좌석 배치도까지 그려가며 발표의 동선을 구상했다. 그녀의 눈은 밤샘 작업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지성의 빛이 번뜩였다. 태주는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새삼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회계사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뛰어난 전략가임을 깨달았다. 맞습니다. 박 전무가 반박할 틈도 없이 모든 사실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한 편의 완벽한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모든 화살이 오직 박성환이라는 관역을 향하도록 두 사람은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짰다. 수연이 감사보고라는 창으로 공격의 포문을 열면 태주는 이사회 의장이라는 방패로 그녀를 보호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전세를 뒤집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수연은 박성환의 범죄 사실을 법리적으로 분석했고 태주는 이사회의 심리와 권력 구조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두 사람의 전문성이 결합되자 계획은 점점 더 정교하고 강력해졌다. 늦은 밤, 잠시 휴식을 취하며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셨다. 치열했던 전략 회의가 끝나자 어색하지만 미묘한 기류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어쩌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게 됐습니까? 이수연 씨 같은 능력이라면 훨씬 더 편한 길도 있었을 텐데. 그의 질문은 순수한 궁금증이었다. 수연은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먼 곳을 응시했다. 어릴 때부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모든 숫자 뒤에는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다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숫자를 조작해서 다른 사람의 노력을 훔치는 걸 봤습니다. 그걸 바로잡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한 번은 실패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그럼에도 꺾이지 않은 신념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말에 태주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언제나 권력의 정점에서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 그의 주변에는 그의 자리를 노리는 아첨꾼들과 그의 결정에 반대하는 정적들 뿐이었다. 이수연처럼 순수한 신념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사람을 그는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고 싶어졌다. 아버지는 위대한 경영자였지만 때로는 사람을 너무 믿으셨죠. 박전무도 아버지가 가장 신임했던 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배신으로 돌려받았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화나게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CEO로서의 분노뿐만 아니라 아들로서의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수연은 그의 인간적인 고뇌를 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거리는 한 뼘 더 가까워졌다. 이사회 전날 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감사 보고서와 증거 자료들은 한 편의 거대한 서사시처럼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강태주는 자신의 법무팀을 대기시키고 보안팀에게는 이사회가 끝날 때까지 회의실 주변의 모든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모든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태준의 집무실에서 마지막으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태준이 수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의 물음에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조금 떨리지만 두렵지는 않아요. 대표님과 함께니까요. 그녀의 대답에 태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그는 신뢰와 그 이상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뜨거워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내일의 전쟁이 끝나면 그는 그녀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할 생각이었다. 내일 이 모든 것을 끝냅시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병풍처럼 두른 거대한 회의실은 권력의 심장부 그 자체였다. 이른 시간부터 자리를 채운 이사들의 면면은 아우라 그룹의 현재 권력 지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곧 오늘의 주인공인 박성환 전무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등장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이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안부를 물었다. 그는 곧 닥쳐올 자신의 운명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는 이수연을 발견하고는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눈빛을 잠시 보냈을 뿐이었다. 애송이의 마지막 발악쯤으로 치부하는 듯 했다. 강태준이 의장석에 앉아 회의 시작을 선언했다. 몇 가지 형식적인 안건들이 처리된 후 마침내 그의 입에서 결정적인 의제가 흘러나왔다.
마지막으로 아우라 스카이 팰리스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길회계법인의 이수연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수연에게로 집중되었다. 수연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수많은 밤을 새워 준비한 진실이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먼저 박성환이 했던 것처럼 프로젝트의 눈부신 성공에 대해 칭찬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완벽한 공정관리, 혁신적인 원가 절감. 박성환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이처럼 완벽해 보이는 성과 뒤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톤을 바꾸자 회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메인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첫 번째 의문점은 서진 스틸이라는 신생 업체와의 대규모 계약입니다. 설립 1년 차에 검증되지 않은 업체의 그룹에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의 핵심 자재를 맡긴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박성환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건 유능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상생하려는 저희 그룹의 경영 철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서진 스틸은 모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품질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의 답변은 당당했고 몇몇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바로 그 순간 수연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스크린 가득 낡은 단체 사진 한 장이 채워졌다. 박성환과 젊은 청년이 나란히 서 있는 그 사진이었다. 그렇군요. 그럼 박 전무님, 혹시 서진 스틸의 대표인 이 박주원이라는 청년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수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성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잘 모르는 사람이오. 먼 친척벌이라는 얘기는 들은 것 같소만. 박성환이 애써 둘러댔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의장석에 앉아있던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먼 친척이라기엔 이상하군요. 전무님, 작년에 박주원 씨의 스포츠카 리스 비용을 전무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증해 주신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베풀기엔 과한 호의 아닙니까? 강태준의 반격에 박성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반전되었다. 수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녀는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아우라 그룹에서 출발한 돈이 서진 스틸과 오션 개발이라는 유령 회사를 거쳐 결국 박성환 부인의 명의로 된 고급 빌라를 매입하는 데 사용된 전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이 여자가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증거를 조작한 겁니다. 박성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이성을 잃은 그는 수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막말을 쏟아냈다.
어디서 굴러먹던 지도 모를 어린 계집애가 감히 그의 추악한 발악은 동정표는커녕 중립을 지키던 이사들마저 그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박 전무 그렇다면 이 서류도 조작이란 말입니까? 그의 신외 법무팀 직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이사들에게 서류를 배포했다. 박성환 부인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은행 거래 내역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태주는 박성환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당신은 단순히 돈만 훔친 게 아니오. 불량 자재를 사용해서 수백 명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했어. 여기 독립기관의 안전진단보고서가 있어. 당신이 지은 리조트는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사상 누각이란 말이오. 그 말에 회의실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박성환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수십 년 아성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강태주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이사회를 향해 선언했다. 박성환 전무의 즉각적인 해임과 사법당국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수연은 단상 아래에서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회의실 반대편에 서 있는 강태준과 눈을 마주쳤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승리에 대한 안도감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심판은 내려졌다.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거대한 폭풍이 아우라그룹을 덮쳤다. 수십 년간 회사의 실세로 군림하던 박성환 전무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초라하게 퇴장했고 그 소식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직원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회사의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본사 앞에는 진실을 요구하는 기자들이 장사진을 쳤다. 강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냉철해졌다. 그는 즉시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모든 임원들을 소집했다. 이사회에서 보여주었던 카리스마와는 또 다른 무섭도록 침착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의 모습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진 젊은 CEO가 아니었다. 이번 사태는 아우라그룹에 닥친 위기이자 동시에 썩은 부위를 도려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시스템을 근본부터 개혁할 것입니다. 그의 선언에 그를 의심하던 임원들마저 숙연해졌다. 그는 이수연을 자신의 옆에 특별 고문 자격으로 배석시키며 그녀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공표했다. 그 후 며칠간 두 사람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태주는 언론과 투자자들을 상대하며 사태를 수습했고 수연은 박성환이 남긴 회계 장부의 독소를 제거하고 법적 대응을 위한 자료를 정리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다. 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신뢰는 더욱 단단해졌다.
있었다. 수연은 태준의 새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했다. 그는 단순히 냉철한 경영자만은 아니었다. 그는 이번 사태로 불안에 떠는 직원들을 직접 찾아가 다독였고, 부실 공사로 피해를 볼 뻔했던 리조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며 모든 책임을 약속했다. 그의 진심 어린 행동에 여론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가장 급한 불길이 잡히고 회사에 어느 정도 안정이 찾아왔다. 박성환과 그의 일당들은 모두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함이 찾아왔다.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자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감사라는 공식적인 명분도 이제는 사라졌다. 그날 밤 모든 업무가 끝난 늦은 시간, 태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 수연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이제 다 끝났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미묘한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야죠. 그녀의 말에 태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다. 이대로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함께 싸우면서 그는 어느새 그녀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녀의 지혜, 그녀의 용기, 그리고 그녀의 신념이 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술에 취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던 그 낯선 밤을, 그날 밤 바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태준이 불쑥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다. 수연의 어깨가 살짝 굳어졌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실수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나에게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밤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시작이었을지도 모르죠.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박성환의 거짓 보고서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그녀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감사는 끝났지만 나는 이수연이라는 사람을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회계사 이수연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울 줄 아는 용감한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 강한 신념을 가진 당신이라는 사람을요. 그의 고백은 담백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더 이상 CEO의 권위나 카리스마가 아닌 한 남자로서의 진솔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그녀는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함과 책임감을 보았다. 그녀의 마음도 그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다. 그들을 묶고 있던 감사라는 족쇄도, 박성환이라는 거대한 적도 사라졌다. 오직 강태준과 이수연이라는 두 사람만이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내일 저녁
CEO와 감사인이 아니라 그냥 강태준과 이수연으로 만나서 식사 한번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제안에 수연은 마침내 환하게 미소 지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는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와 끄덕임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었다. 폭풍이 핥히고 간 상처 위로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의 리더십 아래 아우라 그룹은 혹독한 구조조정과 개혁을 거쳐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부실공사가 진행된 리조트의 안전보강공사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그의 모습에 세간의 평가는 비난에서 응원으로 바뀌어갔다. 이수연 역시 업계에서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 거대 기업의 뿌리 깊은 비리를 파헤친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회자되었고 여러 대형 회계법인에서 최고의 조건을 내걸며 그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자신의 실력과 신념만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첫 공식적인 저녁 식사 약속 날이 되었다. 강태준은 일부러 화려한 레스토랑을 피했다. 대신 그는 한적한 골목에 숨어 있는 작지만 음식 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한정식 집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CEO와 회계사가 아닌 그저 강태준과 이수연이라는 두 남녀로서 서로를 마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오랜만에 사적인 자리에서 만난 두 사람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했다. 하지만 곧 익숙했던 파트너로서의 편안함이 그 어색함을 녹여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근황을 물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태주는 회사를 개혁하며 겪는 어려움과 보람에 대해 이야기했고, 수연은 새로운 직장에서 맡게 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태주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이수연 씨,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게 마치 꿈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말에 수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술김에 저지른 하룻밤의 실수가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우리의 시작은 솔직히 엉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 위기를 헤쳐나왔던 그 과정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 제대로 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돌려 말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안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애정과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의 진솔한 고백에 수연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그에게 끌렸던 것이 그의 재력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었음을 새삼 깨달았다. 그녀는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의 강인함에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질 줄 아는 그의 정직함에 반했다. 그녀가 배서 만났던 외로운 남자와 지금 눈앞의 남자는 결국 같은 사람이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태준 씨, 제가 본 것은 아우라 그룹의 대표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외롭게 싸우던 강태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직함이 아닌 이름을 불렀다. 그 작은 변화에 태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의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함께 걸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태주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손을 감싸자 수연은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이제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안도감이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더 이상 외롭거나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수많은 불빛들 하나하나가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별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준이 그녀를 자신의 쪽으로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수연은 저항 없이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날 밤에 충동적이고 위태로웠던 입맞춤과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따뜻하며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입맞춤이었다. 한참 후 입술을 뗀 태준이 그녀의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내 세상에 나타나줘서. 수연은 대답 대신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술김에 시작된 하룻밤의 인연은 이제 서로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운명이 되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두 사람의 인생에 가장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